기존에는 사실 우리가 뭐 그냥 증여라고 한다면 이렇게 세부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신탁이라는 게 도입이 되면서 뭔가 뭐 과학적이다, 뭔가 체계적이다 이렇게 증여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영국 같은 경우에는 신탁 제도가 되게 오래되어 있기 때문에 신탁을 활용한다 그러면 여러 법원을 거치지 않고 뭐 재산이 유산이 이제 분배되는 과정 또는 세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예전에 이제 세금 자체가 상속세가 우리나라랑 똑같이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미국도 마찬가지로 하지만 면세점이 되게 높거든요. 일반 중소 중견 기업에 있던 어떤 재산이 이전될 때 여러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상속세 증여세를 만들면서 세율이 너무 높은데 그게 이제 가액도 과세 표준도 변동이 안 되고 세율도 엄청 높게 높였다가 좀 낮췄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50% 그러니까 일본 다음으로 세율이 가장 높거든요. 근데 또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은 할증까지 되기 때문에 일본보다 더 높을 수도 있고 그래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가장 부분에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또 그 일반적인 분들은 부의 대물림이다. 또는 언론에서는 안 좋은 기사들만 나오잖아요. 편법과 불법으로 또 가업을 어떤 상속하는 증여. 근데 일반적인 기업가 분들은 그렇게 못해요. 그렇죠. 예, 네. 합법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 세무조사나 이런 걸로 다 회선수를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기업 활동을 잘 해오셨는데 세금을 50% 또는 60% 내라고 하면 이거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혹시나 이게 기업하시는 분이 아니라 일반 개인 자연인도 내 재산이 부모님이 물려받은 재산이 있고 내 개인 사업하다가 이렇게 만든 자산도 있고 그런데 뭐 50억, 60억, 80억 이렇게 됐어요. 아파트 두 채 하고 뭐 땅에서 근데 30억, 40억 세금 내라 이러면 못 내죠. 예, 이거는 이 부분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속세 세율 자체가 높은 건 사실이다. 근데 부의 대물림으로 세율을 낮추는 것도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부의 대물림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왜 그 가업을 승계할 때 여러 예전에 안 좋아하는 사례들을 보니까. 근데 양쪽 측면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상속세, 증여세 세율이 높은 건 사실인데 특히 기업을 승계할 때 큰 문제가 되는 건 현실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네. 때 이제 신탁과 또 이제 정일 가업승계 연구소와 그리고 신탁의 어떤 여러 전문가들을 활용한다 그러면 가족 간의 분쟁이라든지 또는 유류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어떻게 하면 다른 분들이 다 인정해 주는 방향에서 효과적으로 설계한다든지 아니면 돌아가신 분 또는 증여해 주신 분의 뜻대로 가장 빨리 신속하게 재산이 이제 승계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현재로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 제도들이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신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세무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 이제 고객사 중에서 좀 그 회장님이 네, 약간 소심하다 그래야 돼. 그 눈치를 보시는 거예요. 직원들을 그렇습니다. 눈치를. 아드님이 와서 일을 하는데 좀 뭐 이렇게 뭐 직책을 주려고 해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주식을 좀 넘기는 것도 그렇고 다 이제 눈치가 보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장님들이 이런 신탁을 활용해서 네,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꼭 승계자지만 그만한 어떤 일을 했을 때 자산이 넘어가는 거라고 하면 직원들도 이렇게 아 우리 회장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네, 느낀다면은 그렇습니다. 되게 존경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공감대를 이끌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지금 자료에도 볼 수 있지만 조건부 또는 이벤트형 신탁으로 어떤 조건이 달성됐을 때만 수익자인 후계자가 주식이라든지 재산을 증여받는 형태. 이런 형태라면
주시는 분도 똑똑하고 받아가시는 분도 동기부여가 되고 또는 그 주변에 있는 주변인들 또는 관계인들도 동감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설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부동산 자산가분들이 많은데 부동산을 지금 증여를 해줬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자녀 명의로 돼 있다 보니 조금 이제 불안하신 그렇습니다.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신탁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등기부에 기재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자녀가 마음대로 뭐 대출을 받는다거나 예. 이걸 판다거나 못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거를 계약으로 명시할 수도 있고요. 신탁에는 아까 전 세 가지 주체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뿐만 아니라 신탁 관리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탁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대출 또는 대출 그다음에 이제 담보 처분할 수 있거든요. 왜냐? 위탁자가 나이가 드시면 정신적인 상태나 어떤 신체적인 상태에서 잘못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재산을 받아가는 그 증여받았거나 받아갈 사람이 수익자 어떤 특정 갑인데 다른 어떤 자기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신탁관리인 다른 자녀 또는 배우자 을로 한다 그러면 자기가 조금 능력이 좀 위탁자인 본인이 안 된다 하더라도 신탁관리인이 이거를 동의해 주거나 처분이나 담보나 대출에게 하지 못하게 이렇게 해놓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조건부로 해놓을 수도 있고 신탁관리인으로 이제 계약을 만들어서 신탁관리인이 위탁자가 정신력이 좀 퇴보하신다 하더라도 신탁관리인을 별도로 지정하셔가지고 신탁관리인이 이렇게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도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사신탁 같은 경우는 그 수탁자가 금융기관인 거잖아요. 예, 신탁회사, 네, 네. 그 신탁회사에 이제 은행, 관리를 증권, 그쪽에서 부동산 하니까 전문 신탁사. 예, 예. 그쪽에서 이제 관리를 해주는 거니까 예. 미리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이 자녀들이 수익자인 자녀들이 마음대로 못한다. 못합니다. 네네. 하지만 그 계약상에서 어떤 조건을 주고 어느 기간에 이제 뭘 달성을 했을 때 완전히 늦게 된다라고 그렇습니다. 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러니까 이제 자산을 관리할 정도의 수준이 된 거를 그렇습니다. 뭔가 계약 조건에 넣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자산가들은 제일 걱정이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세금 때문에 빨리 준다 하더라도 자녀들이 이제 관리가 미흡하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딱 이 걱정이에요. 딱 한마디로 욕하면 먼저 주면 대우 못 받을까? 늦게 주면 지금 서운해할까? 지금 주면 세금이 많이 나오는데 늦게 줘도 세금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주면서도 내가 대우받을 수 있고 내가 합리적으로 설계할 수 있을까? 거기에 합리적인 설계는 세 가지죠. 세금, 가족 간의 분쟁, 그리고 내가 죽을 때까지 자식들한테 효도받는 것. 효도받는 거. 한참 이제 그 미리 증여한 것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효도 계약서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게 나올 정도였는데 뭐 그런 게 필요가 없네 신탁을 하면. 네, 예. 예전에 뭐 효도 계약서 이런 거. 예. 예. 그래서 일단 사전 증여를 한다 하더라도 항상 상속이 일어나면 여러 가지 네.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사전에 민사신탁을 통해서 정교하게 짜놓을 필요가 있을 것 예. 같아요. 민사신탁이든 상사신탁이든. 네, 예. 네. 신탁이란 제도를 활용해서. 네. 자, 그럼 또 우리 대표님들은 이게 좀 익숙지 않다 보니까 네. 상사신탁은 또 뭐고 또 민사신탁은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요것 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신탁이라는 거는 우리 사업을 한다 그러잖아요. 사업을 한다는 거는 영리 목적으로 비영리 법인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돈을 벌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자기 계산하에 하는 거를 사업이라고 하죠. 저도 영리 목적으로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저는 제가 계산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가 결정해서 급여를 주는 거죠. 저는 근로소득자인 반면에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사람들이 사업인 거죠. 그렇죠? 그럼 신탁을 사업으로 할 수도 있겠죠. 돈을 벌 목적으로. 그죠? 보수나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돈이나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하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금융위원회의 신탁업으로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나는 신탁업만 할래 라고 해서 전업으로 받는 회사들이 뭐 공공토지신탁사, 개발신탁사 같은 부동산 전문신탁사고요. 나는 은행업,
보험업, 금융투자업, 증권업을 하면서도 신탁업을 할래. 겸용인가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겸용신탁사. 그래서 전업신탁사와 겸용신탁사가 신탁업을 통해서 보수나 수수료, 즉 영리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런 부동산 전문 신탁사와 은행, 보험, 증권사인 겸용신탁사가 보수나 수수료를 받고 하는 게 상사신탁이고요. 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을 하지만 업이 아니에요. 간혹가다 하는 겁니다. 간혹가다 하는데 이 수탁자로서 신탁 사무를 수행하면서 내가 수탁자로서 위탁자의 재산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만 내가 보수와 수수료는 받지 않겠다 라고 하는 조건으로 하는 게 바로 민사신탁입니다. 그러니까 네. 하나는 수탁자가 보수나 수수료를 받고 신탁업 인가를 받아서 하는 거, 그러니까 금융기관과 부동산 전문 신탁사가 되는 거고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개인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일반 법인이라든지 내가 이 재산을 보고하면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나의 오래된 고객의 기업가예요. 근데 나는 지금 법인의 어떤 컨설팅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재산을 수탁받아가지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신탁을 통해서 신탁 보수를 받을 수는 없어요. 민사신탁에서는. 근데 이 보수와 수수료를 받을 수 없는 조건 하에서는 어떤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고, 다만 민사신탁에서는 예를 들어서 파산 선고를 받은 자거나 또는 행위 무능력자, 한정치사자라든지 피성년 후견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민사신탁을 통해서도 수탁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뭐 상황에 따라서 뭐 상사 신탁을 활용하거나 또 민사 신탁을 활용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뭐 민사 신탁을 그동안 많이 했었는데 또 대표님들 중에서는 이거를 그 신탁을 또 일반 개인한테 맡긴다는 게 조금은 이제 걱정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 그런 분들은 또 상사 신탁이 그렇습니다.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세무사님께서 어떻게 보면 좀 우리 대표님들한테는 생소한 신탁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공부를 세무사님 통해서 해보니까 이 자산가들은 항상 이제 걱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세금 걱정, 그 다음에 또 상속인들 간의 분쟁에 대한 걱정, 네. 두 가지인데 이것을 적절하게 잘 좀 사전에 정교하게 준비할 수 있는 게 이런 신탁 제도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네네. 오늘 또 영상 시청하시는 우리 대표님들에게 세무사님이 좀 신탁 전문가로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게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예. 네. 제가 그 가업 승계뿐만 아니라 자산 승계에 관련된 책을 총 이제 3권을 썼습니다. 네. 그런데 자산 승계 신탁 또는 가업 승계 신탁에 관련돼서 그럼 신탁 이전에 자산 승계, 가업 승계가 뭘까라고 고민해 봤는데, 자산 승계, 그러니까 상속 증여에 관련된 자산 승계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정한 보상 체계. 그거는 부모님 재산 마련이겠죠. 그 보상 체계는 재산을 물려주려는 사람의 생각이시겠죠. 감정이 섞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한테 잘하시는 애한테 그렇게 섞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내 재산 내가 모았는데 내가 공정한 보상 체계를 쌓는 거는 부모님들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공정한 보상 체계에 기반해서 가족 간의 분쟁과 불화를 줄이고 이 고객이 평생 일궈온 소중한 재산을 온전히 후대에게 이어줄 수 있게 하는 것이 자산 승계고, 그걸 도와주는 게 신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업 승계는 뭐냐? 여러 가지 그 정의가 있어요. 기업의 경영권과 소유권과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넘어가는 사전적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업 승계라는 것은 합법적이고 공정한 보상 체계에 기반해서 창업주 등이 평생도록 피땀 흘려 일궈온 가업을 스마트한 후계자에게 이어가게 하는 것. 이럴 때 신탁 또는 신탁 전문가들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들 세금과 또 세금 외의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오늘 신탁을 들으면서 뭔가 좀 희망이 생길 거는 같은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라서 많이 네. 어려웠지만 대표님도 또 계속 보시면서 네. 공부가 될 것 같고 우리 또 세무사님이 쓰신 예. 책에 더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네. 이 책을 좀 참조하시면은 내용은 뭐 조금 어렵겠지만 불멸의 가업승계 미래를 여는 신탁 좀 참고하시고 또 저희 영상 하단에 또 상담 신청 링크가 있으니까요.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고민이었는데 네. 좀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거기다가 상담 신청을 남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무사님 긴 시간 또 이렇게 우리 대표님들에게 필요한 정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널리 저랑 함께 좀 알려서 우리 기업인들이 힘들게 고생해서 기업을 이렇게 성장을 시켰는데 이제는 또 이 재산 때문에 가족들이 싸운다고 하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탁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또 알려주시고 저도 함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같이 이제 앞으로 첫 번째 인연인데요. 좋은 인연 계속 맞아가지고 이어가면서 도와드리고 또는 도움받고 그리고 상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또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대표님들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금 걱정 없이 자산을 늘리는 대표님이 있는 한편 평생 모은 자산이 세금 때문에 절반으로 줄어드는 대표님도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까요? 세금 지식의 차이 때문이 아닙니다. 회사가 실적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물론 인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특별한 정보와 실행력의 차이 때문입니다. 사실 큰 자산을 소유한 분이나 존경받는 가업승계를 이룬 회장님들, 세금 걱정 없이 노후를 즐기는 자산가들도 모두 특별한 절세 솔루션을 활용했습니다. 17명의 전략세무사와 10,000개 이상의 솔루션 경험을 통해서 성공적인 절세 솔루션의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대표님도 행복한 자산가가 될 수 있습니다. CEO를 위한 절세 솔루션 상담은 지금만 무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